계단 전체를 볼 필요는 없다. 그저 첫 번째 계단에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된다. 마틴 루터킹. 안녕하세요. 15년차 직장인 송고입니다. 저에게는 9살 된 사랑스러운 딸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입버릇처럼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공부 못해도 되니까 소신 있게 살아야 한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다 해봐라. 라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그렇듯 저 또한 제 자식에게만큼은 세상의 더 많고 좋은 기회를 열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딸 아이에게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베스트한 사람보다는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독보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 즉 린치핀이 되라고 소리 높여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문득 뒤를 돌아보니 정작 아빠인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더군요. 특히 요즘처럼 AI 시대가 급격하게 다가오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잡기가 더 힘들어지다 보니 고민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토록 매달렸던 베스트한 사람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니크한 사람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10대 학창시절은 오직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해야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쟤보다는 조금 더 잘해야지, 얘보다는 무조건 빨라야지, 오직 남을 이기는 베스트한 사람이 되는 것에만 정답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20대가 되어서도 그 질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자격증을 더 빨리 따야 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당장이라도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직장 생활을 15년 동안 이어오면서 깨달은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계속해서 타인과 나를 비교하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끝도 없는 경쟁 속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니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제 분신과 같은 딸아이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린치핀 같은 유니크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면서 저는 여전히 남들이 만들어 놓은 트랙 위에서 순위 경쟁만 하는 서글픈 도돌이표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사 생활이라는 건 결국 반복의 연속입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을 누가 더 펑크내지 않고 잘 견디느냐, 그 지루함을 누가 더 오래 하느냐, 그게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직장 생활에는 아주 냉혹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회사가 정말 어려워서 권고사직을 감행할 때 회사는 결코 그동안의 노력이나 스펙의 순서를 봐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무작위로 탈락자를 고르는 랜덤 게임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보다 자격증이 훨씬 많았던 사람도, 저보다 학벌이 대단했던 사람도, 심지어 저보다 훨씬 젊고 유능했던 후배들조차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 회사는 필요하면 언제든 나를 버릴 수 있는 곳이구나. 그 무서운 현실을 마주한 뒤로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진짜로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아이가 낳기 전에는 회사에서 영상 제작할 일이 생길 때마다 틈틈이 독하게 둔 영상 편집 기술 덕분에 조직 안에서 저만의 유니크한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뒤로는 아이가 자랄수록 매달 저에게 들어오는 뻔한 월급만으로는 더 넓은 세상과 많은 기회를 채워줄 수 없다는 한계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자 수많은 책과 강의를 통해 치열하게 배우고 실천한 내용이니 그저 편안하게 참고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월급 외에 수익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주식시장에 뛰어듭니다.
저 역시 직장을 다니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식을 해봤지만 제 입장에서는 주식 차트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들어가는 족족 돈을 잃기 십상이었죠. 그런 저에게 부동산 경매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가 발품을 팔아 직접 현장, 즉 임장에 나가보면 그 동네 실제 분위기가 어떤지, 정확한 시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감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숫자를 계산해서 나만의 합리적인 입찰가를 적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경매를 하다 보면 수없이 떨어지고 낙방하는 폐차를 아픔을 겪게도 됩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묵묵히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1년에 평균 3건 정도 의외로 값진 낙찰을 받아내는 짜릿한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직장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안전하고 매력적인 부자의 아이템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킹이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거대한 노후 대책이라는 계단 전체를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소소하게 책 한 권을 펼쳐보고 관심을 가져보고 지역 매물을 조사해보고 첫 번째 단계에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회사의 타이틀을 떼고도 온전히 자립할 수 있는 나만의 유니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와 내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경매의 매력은 할 말이 너무 많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은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정할 수는 없지만 경매는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정하고 꾸준히 하기만 하면 됩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경매로 첫 낙찰을 받고 77일 만에 5,800만원 수익을 낸 사례를 A부터 Z까지 전부 공유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꼭 답글을 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과의 비교 속에서 조급해하지 않고 가랑비에 옷이 젖어들듯 묵묵히 자신만의 무기를 갈고 닦고 계신 모든 직장인분들의 첫 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맛있는 식사 잘 챙겨 드세요. 그럼 또 뵙겠습니다. 안녕.